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관리 잘하고 2학년 학생들은 등교 수업이 5월 27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건강관리 잘하고 그날 만나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요즘에 너무 집에서 학교에서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살이 쪘는데 여러분들은 키가 쑥쑥 커져 올 것 같아요. 키 큰 모습 기대됩니다. 일단 중단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를 올려주고 평가 문제를 올려주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었죠. 오늘 이거 답을 맞추도록 할 거고요. 풀이 과정을 할 거고요.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과제에 대해서 써놓은 거를 본 사람이 대부분일 걸로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가 끝나면 프린트가 3장일 거예요. 또는 프린트를 집에서 출력하지 못한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답 적으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 프린트 3장 또는 노트에다가 적은 것을 공부한 흔적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올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커뮤니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3장 한꺼번에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한 장 한 장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서 과제는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3장을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그랬죠.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 이제 이쯤 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알려진 종류는 118가지이고 이 중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되었으며 20여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답은? 그쵸. 첫 번째 답은 원소였어요. 원소. 되셨나요?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라부아제의 물분해 실험 장치였어요. 물분해 실험 장치 기억나시죠? 지금 물이 뜨거운 주철관을 통과를 할 거예요. 물이 뜨거운 주철관을 쭉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쵸. A에서 주철관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하고 남은 수소기체가 어디에 모였냐면은 B에 모였었어요. 수소기체가.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해서 딱 눈에 보자마자 물분해 실험 장치구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산소와 결합하여 A 부분에는 질량이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산소가 모이게 된다. B에는 수소기체가 모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에 모인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린다. 아니죠. 수소는 펑 하면서 타는 소리가 나죠. 네 번째, 물이 다른 종류의 원소로 변하였다. 원소 변화 없어요. 다섯 번째, 물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임을 증명하였다. 기본 성분이었나요? 아니죠. 분해가 됐었죠. 분해가 되면 기본 성분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뭐였냐면 이번에 답은 1번이에요. 이번에 답 1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빠른가요? 아니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물 분해 실험 장치예요. 이 물 분해 실험 장치 보시면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어줬고요. 그래야 전기가 통하니까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에 9V 전지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9V 전지를 연결을 시켜줬을 때 물이 분해가 됐죠. 뭘로 분해가 됐냐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다. 수소는 어느 극에서 나오냐면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여러분들이 이온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될 거예요. 지금은 외웠지만 이온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는 당연히 수소지, 플러스 극은 산소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외우셔야 됐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플러스 극에서는 수소가 모인다. 산소였어요. 마이너스 극에 산소가 모인다. 수소였죠.
플러스 극에 모인 기체는 불이 꺼지게 한다. 아니에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해주죠. 네 번째, 수산화나트륨을 넣지 않아도 물 분해가 된다. 아니었어요.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았어요. 5번,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죠. 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원소는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분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원소가 아니에요. 물은. 그래서 원소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의 답 5번.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 5가지 화합물의 불꽃 반응 시 불꽃색을 정리했죠. 불꽃색 보시면은 지금 불꽃색 첫 번째 일단 노란색부터 볼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 보시면 AD, AE죠. 공통된 거 A예요. 앞에 거 보셔야 되죠. 그래서 A는 노란색. A에 의해서 노란색 불꽃.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볼 거예요. 빨간색. 공통된 거는 그쵸. B죠. BD, B이었죠. 그래서 앞에 거 B. B는 빨간색 불꽃을 나타낸다. 빨간색. 그 다음에 마지막. 앞에 거 보시라 그랬죠. C 보시면 C가 청록색을 나타내요. C가 청록색. 되셨나요?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의 불꽃색이 노란색이다. 맞았어요. 지금 A 노란색. C의 불꽃색이 청록색이다. C의 청록색 방금 했죠. D 불꽃색이 빨간색이다. D가 아니라 B였죠. B. CD 불꽃색은 빨간색이다. CD. C죠. C. C의 불꽃색은 청록색일 거예요. 청록색.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에요. 4번의 답 1번. 5번 보겠습니다. 리튬과 스티론튬의 불꽃 반응 실험에서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하였을 때 나타나는 색의 띠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무슨 스펙트럼이죠? 그쵸. 선. 이렇게 선이 나타나니까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니은. 불꽃색이 비슷하더라도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맞죠? 지금 리튬하고 스티론튬은 둘 다 불꽃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네,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불꽃색이 비슷해서 불꽃 반응으로 어떤 원소인지 알아낼 수 없지만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개수,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모두 달랐죠? 그쵸. 굵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죠. 4번. 그래서 5번의 답 4번. 선생님이 쉬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숨이 차네. 6번 보세요. 다음 중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맞죠?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인다.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그쵸? 전자의 개수가 달랐죠. 개수가 달라.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 맞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6번의 답 4번. 7번입니다. 그림은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첫 번째 보시면 돌턴이 제안한 원자 모형이다.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기억은 원자핵이고요. 원자핵. 기억은 원자핵. 니은은 전자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원자핵이 플러스 2죠. 주기율표 외운 사람들 알겠지만은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플러스 1번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2는 헬륨. 헬륨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과 니은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니은의 위치. 기억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전자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은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이다.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니은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았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7번의 답 5번. 8번 가겠습니다. 8번 보시면 각 원자의 원자핵 전하량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나머지 답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마지막 답을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지금 원자핵 전하량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리튬이 원자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 탄소는 마이너스 6, 질소는 마이너스 7, 산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전자가 3개, 리튬은 그 다음에 탄소는 6개, 질소는 전자가 7개, 산소는 전자가 8개 이렇게 존재했을 때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1번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의 전자의 개수가 가장 적다. 산소의 전자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8개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튬의 전자의 전하량의 합은 플러스 3이다. 전자는 마이너스 3이었죠. 리튬.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자의 개수는 같다. 다르죠. 리튬 3개, 탄소 6개, 질소 7개, 산소 8개였어요. 원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원자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이혼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원자의 크기 다 다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에요. 8번의 답 1번.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보시면 선생님이 혹시 빠르면 잠깐 멈춰서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갖고 이해할 시간을 갖고 그러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입자이다.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한 개로 되어 있는 한 개의 원자로 된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헬륨이 있었죠. 헬륨.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헬륨 1원자 분자라는 말을 썼었어요.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보시면 성분 원소가 같으면 구성 원자 개수가 다르더라도 분자의 성질이 같다.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분자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구성하는 원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죠. 성분 원소는 같아요. 탄소, 산소, 탄소, 산소. 성분 원소는 같은데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9번의 답은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 1번. 되셨나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원소, 원자, 분자 용어를 바르게 사용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산소 원자는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은 산소 원자가 아니라 분자예요. 분자. 산소 분자는. 그다음에 니은 헬륨 분자는 헬륨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1원자 분자이다. 조금 전에 했었죠. 헬륨은 1원자 분자 맞습니다. 디귿 물은 산소, 수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물은 H2O였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 맞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10번의 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10번의 답 4번. 11번 보십시오. 11번 보시면 원소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 제안하였다. 돌턴이 아니라 누구였냐면은 베르셀리우스였죠. 베르셀리우스. 어쨌든 틀렸습니다. 원소 이름의 첫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낸다. 맞아요. 첫 글자가 같아요. 그러면은 중간 글자를 택하는데 그 다음에는 소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HE, 헬륨이었죠.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CO는 말고 뭐가 있냐면 CL, MG 보시면은 MG, CL은 밑에 문제랑도 똑같네. CL 보시면 앞에가 대문자, 뒤에가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죠. 4번. 11번의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 밑줄 친 원소 기호가 틀린 이유를 서술하고 원소 기호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밑줄 친 원소는 여기 있죠. CL을 보시면 여기 밑줄 친 원소 기호가 틀린 이유죠. 이거 방금 위에서 했었어요. 위에서 보시면 첫 글자가 같을 때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여기 나와 있죠.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소문자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쳤으면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렇죠. 뒤에는 소문자 L로 CL. 염소예요. 염소. 되셨나요? 12번 선생님이 써줘야 될까요? 12번 일단 12번은 고쳤으면 CL. 틀린 이유는 그쵸. 중간 글자를 쓸 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나타낼 때 소문자로 나타내야 되는데 대문자로 나타냈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분자식과 물질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22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넘겨볼게요. 네, 맞아요. 22페이지. 분자식과 물질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번 교과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Cl은 염화수소입니다. 가볍고 이 가벼운 거는 수소예요. 색깔과 냄새가 없는 기체.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하다.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독성이 강하고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수용액이 염산입니다. 염산. 위험하다라는 거 왠지 느끼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며 연료로 사용된다. 이거는 메테인에 대한 설명. 가장 가볍고 이건 맞아요.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기체. 이게 틀렸죠. 호흡할 때 필요한 기체는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공기보다 무거운 거 맞아요. 근데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산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N2는 질소예요. 질소, 공기의 78%를 차지하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기체.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에요. 질소 충전된 과자 여러분들 많이 사 먹어 봤을 거예요. 과자 봉지 충전재로 사용됩니다. 질소는. 12번 서술형 답을 못 받아 적은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원소의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쓴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얘기를 해줘도 설명한 거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었습니다. 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보시면 14번은 교과서 22페이지 내용이 14번, 15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외우면 쉬운데 외우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22페이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22페이지예요. 분자식과 분자 구조를 적절하게 연결하시오. H2O, 물이에요. 물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H2O.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CO2는 일자형이에요. CO2는 기역. 탄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두 개가 양옆에 일직선이죠. 그 다음에 HCl, H와 Cl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 붙어 있는 거 리을. CH4는 메탄이죠.
C 하나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입체적으로 하면 좀 뒤에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14번 답은 X자, X자입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14번 오른쪽에다가 안 적어줘도 되겠죠? 그래도 적습니다. 14번 X자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로 22페이지 한번 공부하시고서는 보셨어야 돼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암모니아수로 부른다.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은 수용액을 암모니아수로 부른다. 이게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암모니아는 NH3, NH3고요. N 하나의 질소에 지우겠습니다. 질소 N 하나에 H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이렇게 하나 약간 뒤에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모습. 그래서 2예요, 2. 15번은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그래서 15번은 미음 2. 16번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산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의 입자 모형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죠. 분자식으로 나타냈을 때 일단 붙어 있으면 아래 첨자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는 앞에 크게 숫자로 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 번만 이해하면 쉬워요. 5가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원소를 5를 쓰시고 그 다음에 3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오른쪽에 아래 첨자. 오존이에요. O3.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앞에다가 개수라고 그러나요? 수학에서 앞에다가 5를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분자식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한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16번은 분자식으로 5, 5개, O3가 5개가 있다. 이게 분자식이에요. 17번 가겠습니다.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죠. 지금 16번 답을 갖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거 H2O, 물 갖고 하겠습니다. H2O. 이 분자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구성 원소의 종류, 그쵸?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분자의 구조는 저 위에 지금 문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분자의 구조는 분자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식을 보고서는 얘가 일직선이구나, 얘가 뭐 사각뿔 모양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분자의 개수. 그쵸? 분자의 개수, H2O라는 게 앞에 1이 생략돼 있죠. 하나예요, 하나. 지금 아까 O3 같은 경우는 분자의 개수는 5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자의 개수 가능하다. 그 다음에 리을, 구성 원자의 개수도 알 수 있죠.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 구성 원자의 개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니은,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네. 분자의 구조 안 됐죠. 분자의 구조 안 됐고요. 분자의 개수 알 수 있고 구성 원자의 개수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죠.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5번입니다. 5번. 선생님도 힘든데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듣느라고 지금 듣기만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알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등교 수업이 결정이 났으니까 조금만 참고 공부해 봅시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선생님 잠깐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함된 원자의 개수가 가장 많은 분자식은 지금 분자식에서 원자의 개수를 다 세보라는 얘기죠. 일단 앞에 개수가 써 있는 거는 앞에 지금 5, 2, 3, 6 이거는 분자의 개수예요. 분자의 개수. 떨어져 있는 분자의 개수.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돼 있는 거는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H2O는 H2O라는 거는
밑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H2O 이렇게 생긴 거 이게 H2O죠. H2O 맞나? 맞죠. H2O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다? 그렇죠. 5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5개.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 큰 개수라고 그러죠. 수학에서는 요 앞에 개수는 분자의 개수다. 그럼 이제 원자의 개수 세겠습니다. H2O는 원자의 개수가 3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인데 요렇게 생긴 게 5개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5. 15개예요. 그 다음에 NH3는 NH3 원자의 개수 4개죠. 요렇게 생긴 게 3개가 있어요. 3, 4, 12. 그 다음에 CH4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놔서 안 보이니까 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H2O 보시면 H2O 방금 했죠. 원자의 개수는 3개인데 이렇게 생긴 게 5개가 있다. NH3는 원자의 개수 4개예요. 총 N1, H 3개. 이렇게 생긴 게 3개가 있다. CH4, C1, H4 5개죠. 원자의 개수 5개인데 이렇게 생긴 게 2개가 있다. HCl, H1, Cl1 2개죠. 원자의 개수 2개인데 이렇게 생긴 게 6개가 있다. CO2, C1, O2, O 2개. 그래서 원자의 개수는 3개인데 이렇게 생긴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고르면 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18번의 답은 1번. 18번, 1번.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는 쉬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웠으면은 19번 문제는 쉽게 느껴져야 돼요. H2O라는 게 몇 개가 있다? 이 분자식을 딱 보면 분자의 구조를 알 수는 없어요. 분자의 구조를 분자식을 보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H2O 꺾여 있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분자식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H2O 보시면 H2O 일단 물 분자가 3개가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물 분자가 3개. 물 분자가 3개. 앞에 개수는 분자의 개수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두 번째, 수소 원자의 총 개수는 3개이다. 수소 원자는 2개가 있어요. 2개. 이렇게 생긴 게 3개가 있죠. 그러니까 6개예요. 6개. 수소 원자의 총 개수는 6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렸죠. 분자 하나는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아니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 모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쵸? H2O는 이렇게 생겼는데 H2O 얘가 H2O예요.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총 3개가 있다는 뜻이죠. 앞에 개수가 분자의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3개예요.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쵸? 3번이네요. 3번. 19번의 답 3번. 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예요. 힘냅시다. 20번 보시면 가나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는 CO고요. CO. 가는 CO. 일산화탄소. 나는 C. O가 2개죠. CO2입니다. CO2. 구성 원소는 지금 같아요. 탄소와 산소. 탄소와 산소. 구성 원소는 같지만 뭐가 다르냐면 개수가 달라요. 얘는 C 하나, O 하나. 여기 오른쪽 거 나는 C와 O가 2개.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도 다릅니다. 이제 찾기 쉬울 거예요. 1번 보시면 가와 나의 물질의 성질은 다릅니다. 두 번째 분자식은 CO와 CO2입니다. 가는 일산화탄소, 나는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가와 나는 탄소와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탄소와 산소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죠. 가와 나의 성분 원소가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다. 개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20번의 답 3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풀만 했을 거고요. 공부를 안 하고 풀면 정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각 밤마다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내용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한계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답을 다 맞췄을 텐데 공부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공부한 흔적이 있는 새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금요일까지인데 금요일날 올려주시면 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바로 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숙제는 바로바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금요일이지만 바로바로 올리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